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한국 AI 의료 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JLK입니다. 특히 이 뇌졸중 진단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이랑 또 현지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논의해볼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JLK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계속되는 재무적 어려움과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인가? 저는 JLK의 기술력과 또 구체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상적인 기술력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심각한 재무 상태와 해외 시장 진출의 높은 불확실성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은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저는 JLK가 더 이상 가능성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기술력을 시작에서 검증받았고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갖춘 선도기업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현재 재무제표에 보이는 그 적자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종의 계획된 투자의 과정이고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 기술력과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018년에 국내 최초로 AI 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2022년에는 뇌졸중 분야 최초로 보험 수가까지 적용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부 규제기관하고 보험시장 모두가 이 기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게다가 국내 47개 대학병원 중에 85%에 달하는 40곳에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건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 현장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죠. 아, 국내 성과는 확실히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글로벌 성과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식약처 격인 PMDA로부터 총 7건의 인허가를 획득했는데 이건 한국 AI 의료기기 기업 중에 최다 기록입니다. 미국에서도 FDA 승인이랑 또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측면을 보면 물론 영업손실이 크죠. 하지만 이건 소위 죽음의 계곡, 그 밸리 오브 데스를 건너는 딥테크 기업의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기술 상용화 직전에 연구개발이랑 해외 인프라 구축 비용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매출이 본격화되면 J커브를 그리면서 반등하는 거죠.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유상증자는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JLK가 지금 그 변곡점 바로 앞에 와 있다는 데 베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J커브를 그리기 전에 회사가 먼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싶어요. 기술적 성과라는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번 벗겨보면 그 안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무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야심찬 목표와 냉정한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제 생각엔 너무 큽니다. 가장 놀라운 지점부터 말씀드릴게요. 202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24%나 늘었어요. 보통은 박수칠 일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62억 원으로 거의 그대로예요. 이건 수익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 모델인 거죠. 게다가 재무 건전성은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2021년에는 한 66%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는데 2024년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435%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재무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그건 투자가 집중되는 특정 시점의 수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숫자가 있어요. 국내 최고 대학병원 40곳에 솔루션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매출이 고작 2,40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 숫자를 보면 대체 이 솔루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차례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거든요. 이건 주가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이고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걸 시장 감독기구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기술력 하나만 믿고 이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일본 인허가 성과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 병원의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허가가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봐야 해요. 특히 일본 의료시장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정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병원들이 즉시 지갑을 열지 않아요. 최소 몇 년간의 검증과 신뢰 구축 과정이 필요하죠. 미국 시장은 더 험난합니다. 이미 래피드 AI나 비즈 AI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주요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의사들의 워크플로우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2025년 미국 매출 목표 85억 원, 일본 65억 원이라는 숫자는 솔직히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게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려요. 실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글로벌 시장 진입이 쉽지 않죠. 하지만 JLK는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한 해답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7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마루베니 같은 일본의 거대 종합상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일본 시장의 가장 큰 허들인 규제와 유통망이라는 두 개의 산을 모두 넘었다는 의미거든요. 마루베니가 가진 그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개별 병원을 하나하나 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시장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0년 메디케어 보험 급여 등재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FDA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고 있잖아요. 이건 그저 한번 해보자는 식의 시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봐야 해요. 경쟁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JLK는 뇌졸중 진단과 분석에 있어서 11개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경쟁사들이 특정 기능에 집중할 때 JLK는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승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차별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 솔루션이라는 차별점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전략이 통하려면 결국 회사가 버틸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시 재무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죽음의 계곡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적절하다고 봐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 계곡을 무사히 건너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초기 재무제표와 비교하셨는데 그 기업들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적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JLK가 과연 그 정도의 신뢰를 시장에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특히 부채 비율이 435%까지 치솟았다는 건 외부 자금 조달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현금 흐름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안들 수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이 물론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의 결과라면 이걸 단순히 위험으로만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국과 일본 같은 거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까는 데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험일 수 있죠. 시장이 수백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들은 현재의 재무적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가치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계획된 투자와 통제 불가능한 비용 증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JLK의 모습은 후자에 더 가까워 보여요. 매출이 3배 늘었는데도 손실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건 돈을 버는 족족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회사는 계속해서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2026년, 2027년으로 늦추고 있어요. 목표가 계속 뒤로 밀린다는 것 자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닐까요? 저는 그 목표 시점이 오기 전에 자금이 먼저 고갈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건 좋은데
계곡 중간에서 식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즉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그 기술이 현장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지가 증명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 국내 병원에서의 채택 상황이 그 증명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설치와 상업적 성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 대학병원 40곳에 제품이 깔렸다는 건 분명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그래서 번 돈이 반년에 2,400만 원이라면 이건 상업적 성공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설치된 솔루션 대부분이 실제 환자 진료에 활발히 쓰여서 병원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단계가 아니라 연구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 늪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어요. 병원들이 기술은 신기하고 좋네, 일단 한번 써볼게 라고는 하지만 이걸 우리 병원의 표준 진료 절차로 도입해서 돈을 내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설 산이 많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는 설치된 장비 대수가 아니라 그 장비가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매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증명이 매우 부족해 보여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과장된 성공이 아니라 명백한 시장 선도 현상이고 지금은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봐요. 국제 세미나에서 JLK의 AI가 실제 의사들의 평균적인 진단 성과를 능가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했어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우월성을 증명한 거죠. 국내 최고 병원들이 왜 앞다투어 이 솔루션을 도입하겠어요? 그 병원에는 국내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조차 이 기술의 임상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초기 매출이 낮은 것은 새로운 기술과 수가 체계가 의료 현장에 완전히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의사들이 새로운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지고 병원 행정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기까지의 과도기라는 거죠. 오히려 이처럼 강력한 국내 성공 사례는 보수적인 해외 시장의 의사와 병원을 설득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도 높은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한국의 최고 병원 40곳이 이미 검증하고 사용 중입니다. 이 말의 무게는 엄청날 거예요. 그 레퍼런스의 힘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통하려면 결국 경제적 가치가 증명되어야 해요. AI가 의사보다 진단을 더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AI를 썼을 때 우리 병원의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는가, 환자의 예우가 얼마나 개선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줘야 하거든요. 현재의 미미한 매출은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장이 찾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우월성이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다리, 즉 경제성 입증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셈이죠. 제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JLK가 지금 막대한 투자를 발판 삼아서 글로벌 리더로 뛰어오르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재무제표의 적자나 낮은 초기 매출은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성장통의 시기를 반영할 뿐이지 실패의 증거는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력, 일본과 미국 시장을 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이미 국내 최고 병원들에서 검증된 임상적 가치는 현재의 재무적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장기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뛰어난 기술만으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급격히 악화되는 재무 상태, 특히 폭증하는 부채 비율은 회사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르는 막대한 실행 위험과 예상보다 훨씬 더딘 상업화 속도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고요. 장밋빛 전망 이면에 존재하는 이런 냉정한 현실과 위험을 직시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JLK가 보유한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이 뛰어난 기술력을 실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바로 그 시간과의 싸움이겠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이 기업이 가진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자칫하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재무적 위험이라는 양면을 모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